오늘도 그냥 자는 거야? 왜 그래? 갑자기? 그냥 물어본 거야. 피곤하잖아. 당신도. 나는 괜찮아. 나. 요즘 잠도 잘 못 자. 그거 알지? 갱년기라며. 그렇다고 억지로 할 순 없잖아. 억지로 하자는 소리는 안 했어. 근데 왜 자꾸 그런 말 해? 몇 년 됐어. 아무 일도 없던 게 당신 자꾸 못 참고 왜 요즘 부쩍 자꾸 자자고 해? 내가 못 참는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좀 쉬고 싶었어. 그럼 나는? 당신도 지쳤잖아. 나처럼. 난 그래도 당신 손 한번 잡고 자고 싶었어. 그렇게 말하면 더 미안하잖아. 미안하지 않아도 돼. 다만 뭐, 너무 오래 네 등만 봤어. 그게 다야. 안녕하세요. 무흐탕원입니다. 오늘은 잊혀졌던 부부의 감각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도 그냥 자는 거야? 나는 이불 속 그녀의 등 뒤에서 조용히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아니, 들리지 않았다. 아마 들은 척 안 한 거겠지. 베개에 박힌 내 숨은 묵직했다. 그녀의 등 뒤를 향해 내뱉는 한숨은 늘 나 혼자만의 것이었다. 10살 가까이 연하였던 그녀는 예전엔 내 팔을 찾아 안기곤 했다. 이제는 베개만 꼭 껴안은 채 등을 돌린다. 그녀의 어깨는 조금 야위었다. 밤마다 땀에 젖은 티셔츠, 베개를 뒤척이며 일어나는 횟수. 나는 다 안다. 그래서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이해하는 척, 기다리는 척, 쿨한 남편인 척 했을 뿐이다. 그녀가 날 원하지 않게 된 후로 나는 조금씩 남편이 아닌 함께 사는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피곤하잖아. 당신도. 그녀는 결국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 목소리 이상하게 내 심장을 쿡 찔렀다. 나는 괜찮아. 그 말이 나온 순간 나 자신이 너무 비참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괜찮아. 라니. 괜찮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나는 아직 남자로 살고 싶었다. 그녀에게 그녀 곁에서 남편이 아니라 그녀가 바라보는 남자로 남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나 요즘 잠도 못 자. 덥고 막 안절부절해. 아랫배도 아프고 그런 거 신경 쓸 기운도 없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땀이 밴 속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는 걸 봤다. 밤에 화장실에서 터지는 한숨도 들었다.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다가가는 건 늘 나였다. 그녀는 그저 피했다. 그 피함이 내게 가장 큰 거절이었다. 우리 사이엔 따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다. 말하려 하면 싸움이 될 것 같고 싸우기 싫어 말하지 않게 됐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밤은 점점 고요해졌다. 불을 끄면 그녀는 등을 돌리고 눕는다. 나는 등 너머로 베개를 더듬고 가끔 그 베개 끝에 손이 닿을 때 혹시 오늘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런 날은 없었다. 내 손끝은 다시 이불로 숨어들었고 내 욕망은 나 자신을 향해 접혔다. 기혼씨. 어느 날 그녀가 그렇게 불렀다. 결혼 30년을 함께 살아도 그녀는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른 날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갑작스러운 저혈당.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건강검진 받다가 쓰러졌다고 했다.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식은땀이 흐른 내 손등을 그녀의 손이 덮고 있었다. 이 손 아직 따뜻하네.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날 밤 내 가슴이 이상하게 울렁였다. 그녀가 내 손을 잡은 건 몇 년 만인가. 우리가 서로를 만진 건 아마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작고 따뜻했다. 단지 그 손이 내게 향한 게 오랜만일 뿐이었다. 당신 많이 놀랐지?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은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는 그 사실이 가장 놀라웠다.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그녀가 내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언제부턴가 그녀를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본 기억이 없다. 우리 사이엔 조명도 눈빛도 없었다. 그저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날 나는 느꼈다. 무너졌던 감정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났다는 걸. 그리고 그 불씨는 그녀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걸. 그녀를 처음 본 건 1979년 여름 체육대회 날이었다. 햇볕은 무더웠고 사람들은 들뜬 목소리로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행정실 직원 자격으로 나와 있었고 나는 마을 대표로 줄다리기 시합에 나갔다. 게임이 끝나고 다리를 조금 삐끗한 나를. 그녀가 얼음 주머니를 들고 다가왔다. 많이 아프세요?
그녀의 말투엔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시원한 얼음보다 그녀의 손이 더 시원하게 느껴졌다. 그때는 몰랐다. 그 손끝 하나에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줄은. 며칠 뒤 체육대회 사진 정리하는 자리에 또 그녀가 있었다. 흰 블라우스에 긴 치마. 처음 본 날보다 훨씬 부드럽고 환해 보였다. 그녀가 먼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가볍게 말했다. 다리는 좀 어때요? 괜찮아요. 약 잘 먹었어요. 잘 버티시네요. 버티는 건 좀 자신 있어요. 그녀가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이상하게 내 귀에 오래 남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회관 행사, 야유회, 종종 같이 걷는 산책길. 특별한 고백도 없었다. 그냥 자주 보고 자주 웃고 시간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끌어당겼다. 어느 저녁 포장마차에서 따끈한 어묵 국물과 소주를 나눠 마시다. 그녀가 말했다. 기훈 씨, 오늘은 그냥 좀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은 너무 짧고 조용했지만 내 귀에는 크게 울렸다. 우리는 걸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걷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그녀의 손등이 내 손등에 닿았다. 나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녀는 빼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우리는 밤을 함께 보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희미한 방 안의 불빛, 말없이 마주 앉은 우리의 눈빛.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조심스레 서로를 바라봤고 그녀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길 하나에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기대었다. 우리는 하루를 그렇게 품에 안고 보냈다. 모든 게 조심스럽고 그만큼 깊었다. 그녀는 그렇게 처음으로 내 곁에 온 사람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잠든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우리는 결혼 후에도 꽤 오래 서로에게 자연스러웠다. 신혼이라는 단어가 꼭 붙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설렘이었다. 나는 그녀를, 그녀는 나를 서로의 일상에서 가장 자주 웃게 만들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녀는 장을 보다가도 내게 전화를 걸어 당신 오늘 삼겹살 어때요? 하고 묻곤 했다. 고기보단 그녀의 목소리가 좋았다. 저녁밥을 먹고 나면 우린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다. 때로는 그녀가 내 무릎에 다리를 올리기도 했고 나는 다리 끝을 가볍게 주물렀다. 나 오늘 좀 먼저 씻을래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면 젖은 머리칼이 어깨를 적셨고 얇은 수건 아래로 느껴지는 온기가 방 안가득 퍼졌다. 나는 그때가 좋았다. 서로 숨기지 않던 시절. 그녀가 먼저 내게 등을 기대고 내게 다가와 오늘은 당신이 먼저 안아줘요. 하던 그 시절. 잠들기 전 우리는 늘 포개어 누웠다. 그녀의 향기 체온 그리고 조용한 숨결이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내 품에서 잠들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다. 밤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그저 온전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자주 여행을 다녔다. 겨울 바다에 나란히 서서 토톰한 외투 아래 손을 맞잡았고 봄에는 버스를 타고 꽃이 핀 강변을 걸었다. 여행지에서는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웠다. 익숙한 공간을 벗어난다는 건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만든다. 어깨를 감싸 안거나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침대에 누우면 가끔 내 귓가에 속삭였다. 기훈 씨, 나 오늘은 그냥 많이 좋아요. 그 말은 내게 가장 따뜻한 고백이었다. 어느 봄날 우리는 충북 단양에 있는 작은 펜션에 묵었다. 강 옆에 자리 잡은 그곳은 창이 크고 침대가 푹신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커튼을 닫고 불을 끄지 않은 채 내 옆에 누웠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의 떨림, 숨소리의 변화, 나는 모든 걸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나는 천천히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다. 몸을 포개는 것보다 마음을 맞대는 일이 먼저였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 있으면 나 여자 같아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꼭 안았다. 그 말 하나가 내 안에 불을 지폈다. 이불 안에서 전해지던 체온, 가끔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숨결, 그 모든 것이 그녀와 내가 하나의 리듬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아침이 되면 나는 먼저 눈을 떴다.
그녀는 내 팔을 베고 잡고 나는 한동안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잔잔하게 떨리는 속눈썹, 숨결에 따라 오르내리는 어깨, 그녀는 여전히 내 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 시절 우리는 이유 없이 서로를 원했고, 그저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충분한 이유였다. 그녀가 먼저 안아줄 때도 있었고, 내가 먼저 키스할 때도 있었다. 그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다. 사랑은 그렇게 늘 우리 안에 있었다. 우리는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였다. 당신 왜 요즘 자꾸 화장실 불 켜놓고 자? 그래야 잠이 좀 들어. 깜깜하면 숨이 막혀서. 그래도 나는 그 불빛에 눈이 계속 떠지더라. 그럼 다른 방에서 자. 나도 편하진 않으니까.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린 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적이 아니었다. 그저 말 한마디 섞고 싶었던 건데. 그녀의 말투는 내 마음을 그 자리에서 꺾어버렸다. 다른 방에서 자. 그 말은 그녀의 몸보다 훨씬 더 단단한 거절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나왔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손에는 리모컨이 있었지만 채널을 돌릴 힘조차 없었다. 이런 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녀는 점점 예민해졌고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어쩌다 주방에서 부딪혀도 그녀는 습관처럼 짜증나를 먼저 내뱉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이 작아졌다. 그녀의 그 한숨, 그녀의 그 찡그림. 예전엔 그게 귀여웠고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욕망은 말도 못 꺼냈다. 그저 그녀의 손등이 식탁 위에서 내 손에 스치기만 해도 나는 가슴이 덜컥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감정 없이 식사를 이어갔다. 내 손에 반응한 게 아니라 국에 뜨인 고춧가루에 반응한 듯했다. 밤이면 나는 소리를 죽이고 화장실 문을 닫고 앉았다. 스마트폰을 보며 익숙하지도 않은 검색어를 입력했다. 노년기 부부관계 회복. 아내가 갱년기로 거부할 때 태쳐버. 혼자만 욕구가 남았을 때. 그 키워드들이 내게 위로가 되긴커녕 더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왔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잘못한 건가? 그녀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나는 그게 무서웠다. 그녀가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보다 처음부터 바라보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친구들과 점심을 먹다 보면 그들은 여전히 와이프 자랑을 했다. 우리 집사람 요즘 자꾸 옷을 사대. 내가 좋단다니까. 우린 뭐 딱히 그런 건 없지만 손잡고 자기네. 야, 그래도 네 마누라 옛날엔 되게 살갑지 않았냐? 나는 그런 얘기엔 끼지 못했다. 웃어야 할 타이밍에 나도 모르게 씁쓸한 입술만 움직였다. 그리고 늘 내 입에 맴도는 한마디. 우린 그냥 그래. 집에 돌아오면 방은 조용했다. 그녀는 이미 침실에 누워 있었고 나는 현관불을 끄며 스르르 이불을 들쳤다. 내가 몸을 누이면 그녀는 살짝 몸을 더 멀리 돌렸다. 그 조그마한 움직임 하나가 내게는 찬물보다 차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녀가 다시 내게 안겼다. 기훈 씨, 나 요즘 왜 이렇게 당신이 보고 싶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품에 안겼고 나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눈을 뜨자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천장을 바라봤다. 그 꿈이 너무 따뜻해서 현실이 더 서글펐다. 아침밥을 먹다가 그녀가 말했다. 오늘 건강검진 있지? 꼭 밥 먹지 말고 가. 응. 그 말에도 나는 괜히 서운했다. 이제 내 몸 챙기는 것도 형식적인 말로 들렸다. 그녀는 내 건강을 걱정하지만 내 마음엔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 말 끝에 작은 농담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다. 검진 끝나고 뭐 좀 먹자. 이 말조차 그녀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입에 담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검진 대기 중 내 시야가 흐려졌다. 배가 살짝 쓰라렸고 이마에 땀이 흘렀다. 누군가 내 어깨를 받쳤고 그 다음은 희미한 천장 그리고 낯선 병실의 형광등 불빛이었다. 여보, 여보. 눈을 떴을 때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입술을 다문 채 흔들리던 눈동자. 그녀가 내 이름을 그렇게 절박하게 부른 건 참 오래된 일이었다.
저혈당성 쇼크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혹시 당뇨병이 있으세요? 회복하신 뒤 진료 한번 더 보러 오셔야 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가 띵했고 입안이 말랐다. 무언가 차가운 게 이마에 얹혀 있었고 무게감 있는 따뜻함이 손등에 닿아 있었다. 그녀였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지금처럼 마주 잡은 건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그 손은 예전보다 앙상했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따뜻했다. 말없이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불안한 듯 그러나 놓지 않고 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속에서 눌러왔던 외로움이 문득 물밀듯 올라오는 걸 느꼈다. 병실로 옮겨진 뒤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말을 꺼낸 쪽은 나였다. 당신 많이 놀랐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쓰러질 줄은 몰랐어. 근데 그래, 내가 너무 몰랐지.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밤마다 당신 등이 너무 차갑더라. 나는 말을 던졌다. 이불 안에 있어도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없는 거리처럼 느껴졌어. 그녀가 고개를 떨궜다. 기훈 씨, 나 요즘 많이 힘들었어.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그녀의 고백은 조심스럽고 작았다. 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내 안에 허전한 곳을 건드렸다. 잠이 오질 않아. 덥지도 않은데 식은땀이 나고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해. 갱년기래. 그녀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이젠 여자라는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당신이 만지려 하면 무서웠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핑계가 아니라 고백이었다. 그래도 오늘 당신 쓰러지는 걸 보고 나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불안도 후회도 애틋함도 섞인 복잡한 눈동자. 그동안 당신을 걱정은 했는데 정작 마음으로 안아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녀가 내 손을 다시 꼭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 사이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밥을 떠먹이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처럼 챙기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곁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몸을 간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결국 마음이 쓰다듬어질 때 다시 살아난다는 걸. 나는 여전히 링거를 맞고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손등을 덮을 때마다 어디선가 조금씩 내가 나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복을 개켜 넣으며 말했다. 집에 가면 오늘은 쭉 끓이리.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동차 안에서도 우리는 별말이 없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렀고 나는 그녀의 옆 얼굴을 흘끔거렸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해 그녀의 옆목을 비쳤다. 주름진 피부 사이로 한때 내가 입을 맞추곤 했던 자리. 지금은 그저 조용히 숨쉬는 흔적일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밤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꺼내 내 다리에 덮어주었다. 잘 자. 그 한마디를 남기고 등을 돌렸다. 그녀의 등은 여전히 멀었다. 하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엔 조금씩 따뜻한 숨결이 묻어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다. 우리 여행 갈까? 그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행? 그냥 바람 쐬고 오자. 아무데나.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작게 말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당신 얼굴 보고 많이 놀랐어. 그래서 더 미안했어. 그동안 나 혼자 너무 멀리 가 있었구나 싶더라고.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조금씩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걸. 그 밤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살며시 스쳤다. 나는 놀라지 않으려 애썼다.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녀가 손을 내렸고 나는 조용히 그 손을 다시 잡았다. 말없이 아주 천천히. 그녀가 말했다. 요즘은 앉아도 땀이 나. 깜짝깜짝 놀라고 밤중에 깨고.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럼 내가 옆에서 이불이라도 덮어줄게. 그녀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입꼬리가 아주 작게 부드럽게 올라가 있었다. 그 미소 하나가 내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근데 정말 갈 거야? 여행?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갔던 데 있잖아. 그 펜션. 기억나?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 밤 보냈던 그곳.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곳에 다시 가보고 싶어.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이불 속에 있진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다. 그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어떤 기운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도착한 그곳은 예전과 똑같이 나무 냄새가 배어있는 펜션이었다. 창문 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여기 그대로네. 그녀가 말했다. 나도 기억했다. 그날 결혼 전날 우린 이 방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다. 긴장을 감추지 못하던 그녀의 손끝, 숨소리까지 들리던 고요한 밤. 그날의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다. 짐을 풀고 우리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30대 초반의 그녀. 활짝 웃는 입꼬리, 지금보다 더 선명했던 눈빛. 그땐 참 예뻤네. 내 말에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도 난 예뻐 보여.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웃음은 조금 더 길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 안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녀가 걸어 나온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헐렁한 가운 하나에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빛이 드는 창가 옆에 선 그녀는 수줍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다시 여자로 느꼈다. 추워? 나는 묻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말없이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동자엔 수년간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를 안았다. 딱 한 걸음만 다가가도 그 온도는 충분했다. 가운 너머로 느껴지는 온기, 심장 박동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 그녀가 눈을 감았다. 나는 숨결을 따라 그녀의 이마에 볼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허리를 감쌌다. 기훈씨. 작게 부르는 그 목소리엔 어느 때보다 여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천천히 침대에 앉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그냥 나를 안아줘.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그리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머리만 램프 하나만 켜둔 채 우리는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끝이 봉긋한 곡선을 지나 살며시 흘러내릴 때마다 그녀는 미세하게 숨을 고르며 몸을 맡겼다. 눈을 감은 그녀의 표정엔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각들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호흡에 맞춰 그 속도를 조심스럽게 조절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그녀가 내 손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이 조용해졌다. 그녀가 눈을 떴다. 괜찮아, 계속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봉긋한 곡선이 손안에서 떨릴 때 그 감촉은 내게 오랜만에 살아있는 사랑의 모양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그날 밤 한 번도 참지 않았다. 조용히 숨을 내쉬고 살며시 입술을 깨물고 작은 소리를 내며 내 품 안에서 자신을 열어주었다. 그 밤은 다시 사랑이 시작된 밤이었다. 과거의 열정도 현실의 숙제도 그저 고요한 포옹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지금도 당신은 참 아름다워. 그녀는 나지막이 웃었다. 그 웃음에 담긴 그녀의 마음이 다시 여자로 깨어났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요즘 아침은 참 조용합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 놓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고요 속에 무언가 흐르고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이젠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 그게 부부라는 거겠죠. 그날 이후 우린 조금 달라졌습니다. 뭘 크게 바꾼 것도 없고 어떤 약속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녀가 웃는 일이 조금 더 잦아졌고 저는 그 웃음이 참 고맙더군요. 한 번은 아내가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슬쩍 나와 있었고 저는 말없이 작은 담요 하나를 꺼내 덮어줬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고마워요. 여전히 따뜻하네. 그 말이 괜히 가슴을 울렸습니다. 갱년기라는 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한밤중에 땀이 흠뻑 젖었다며 잠에서 깨는 아내를 바라볼 때면 속으로 수십 번쯤 대신 아팠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고통을 참아내는 사람보다 곁에 있는 사람도 그만큼 애가 탑니다. 저는 그냥 옆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린 가끔 옛날 사진을 꺼내봅니다.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30대의 우리 부부의 사진.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날렵하고 눈매가 또렷했죠. 사진 속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죠. 그땐 참 예뻤어.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 표정엔 지금도 그렇다는 말이 듣고 싶은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전 그 말 말하지 않아도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저는 아내의 뒷모습을 자주 봅니다. 부엌에서 베란다에서 거울 앞에서. 예전처럼 큰 욕망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참 고운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손을 더 자주 잡게 되었습니다. TV를 보다가 거실을 지나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죠. 예전에는 부부 생활이란 어떤 틀 속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잦은가, 애정 표현이 얼마나 꾸준한가.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에 머무는 그 느낌,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모든 게 사랑입니다. 한밤중에 아내가 이불을 끌어올리며 말하더군요. 요즘은 잠이 잘 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옆에 있어서 나도 그래. 그녀는 말없이 제 팔에 얼굴을 묻었고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사람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구나.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저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기분입니다. 아내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가족의 기둥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사람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 사람 곁에 있는 걸 행복이라 느낍니다. 언젠가 그녀가 말했죠. 요즘은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웃을 수 있는 이유 중 조금쯤은 내가 있다는 걸.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떠오른 누군가가 있으셨나요? 함께 늙어가던 얼굴, 언제나 곁에 있었지만 오랜만에 눈 마주친 순간, 혹은 말없이 손을 잡아준 밤. 우리 삶 속에서 놓치고 지나간 감정들이 다시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그 조용한 떨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당신의 황혼도 분명 따뜻한 색을 품고 있을 겁니다. 여기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을 더 가까이 불러오는 작은 손짓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그때 그 감정 함께 느껴보아요.